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인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청년 시절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하시고 나서 이제는 개척교회 목회자로 또 섬기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문종성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종성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해주신 이야기 제가 좀 요약해 볼게요. 동네에서 지난 5살 때 동네를 배회하다가, 벌써 5살 때 동네를 배회하는 게 너무 웃기긴 한데, 비닐하우스에서 모이고 있는 어린이 부서 선생님한테 엮여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수련회 가가지고 그렇게 되셨고,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 열심히 하시다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날 내가 좀 속이 비어있는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광야를 가보자 해가지고 왠지 모르지만 북극까지 가셔서 거기서 2달 있다가 여기서도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깨달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냥 거기 갔다 와서 오케이 괜찮아, 좋은 경험이었어, 이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 일주를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뭐 그것도 어떤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네.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좀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예. 근데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다시 라디오는 묵음이 오래되면 방송 사고입니다. 하여튼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그땐 약간 열정도 있었지만 열등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좋게 포장하면 겸손이지만 네. 그게 뭐냐면, 이미 세상에는 네. 25살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허. 어느 분야든지 네. 탁월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고, 네. 물론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배우고 도전받고 그랬지만, 근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너가 최고는 될 수 없다, 인정해라. 네. 전 진짜 인정했거든요. 네. 대신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네. 도전의 마음을 준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낯선 길에 가서 네가 만났던 그러한 상황들, 너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한번 글로 써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탐험과 기질도 있었고, 제가 아까 지난주에 5살 때 동네를 배회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벌써 동네 일주를 했군요. 그때 5살 때 동네 일주. 사실은 이제 아직도 저희 가족 모일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네? 5살 때 저는 혼자 네. 목포에서 해남으로 배 타고 다녔거든요. 오. 2살 때는 이미 종로에서 혼자 길을 다니면서 경찰서에 연락한 적이 부모님 여러 분 계십니다. 2살 때. 네네. 이야. 만 2살 때. 이야. 저는 모험에 대해서는 네. 뭐 이렇게 두려워함이라기보다는 호기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네. 세계 일주를 가되 남들처럼 관광지나 네. 유적지 위주가 아니라 저는 이제 기독교 역사가 살아있는 곳, 네. 또 성경의 배경, 그리고 진짜 생 광야를 네.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낯선 환경에서 부딪히는 하루하루의 일들을 통해서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보낼까, 좀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세계 일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네. 하나님 근데 나도 창조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무동력으로, 동력이 아닌 무동력으로 직접 다니면서 간다는 게 26살의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데요. 훌륭하긴 한데,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다 세계 일주를 가진 않거든요. 어쨌든 무동력이라는 걸로 하셔서 자전거를 택하신 거예요? 네. 세계 일주. 그래서 시작을 처음에 계획은 어떻게, 진짜 세계 일주였어요? 아니면은 그냥 한 군데 우선 가보자? 일단은 사실은 그 시대 때 우리 20년 전에 뜨거웠던 건 선교단체였거든요. 여러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그때 제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보통 했던 건 1년 동안 해외에서 선교훈련 받는 걸 많이 했었어요. 아하.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네. 1년 동안 선교사님을 도울까라고 했는데, 네. 뭐 저는 그때 제가 책을 여러 권을 읽었을 때, 그때 예. 세계 일주 준비하면서 100여 권 넘게 번역서 읽었던 것 같거든요. 예. 정보가 없으니까. 예.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저는 이미 좀 짜여진
어떤 선교지 가서 1년 동안 봉사하는 것보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좀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제 믿음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서 어디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게 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지 말고 에? 먼 곳에서부터 그리고 아. 시계 방향으로 가자. 왜냐하면 처음에 출발지가 가장 멀었을 때 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집으로 가까워지는 거리가 에? 좀 더 희망이 있지 않겠냐 해서 뉴욕에 가게 됐습니다. 뉴욕. 네. 뉴욕에서 시작이에요? 네. 뉴욕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뉴욕에서부터 동쪽으로 못 갈 테니까 서쪽으로 가게. 서쪽으로 샌디에이고까지 횡단을 했습니다. 자전거로. 네. 와 진짜 위험한데요. 너무 행복했고요. 저는 와. 아직도 112개국 갔던 나라 중에 에? 3대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이요? 무조건 미국입니다. 아니 저도 미국 살았었는데 네. 위험해요. 솔직히. 천국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저를 초대하고자 아주 그냥 안달이 난 미국 현지인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알겠어요. 뭐 그렇다시니. 아 근데 전 궁금한 게 시작을 했으면 뉴욕에 도착을 했어요. 네. 자전거를 비행기 실려 보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뉴욕에서 샀고요. 아 뉴욕에서 예, 샀어요. 뉴욕에서 처음엔 뉴욕에서 샀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탈 때 또 에? 대륙을 이동해야 되잖아요. 에? 그럴 때는 자전거를 비행기에 싣고 다녔습니다. 오케이. 그럼 뉴욕에 도착해서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네. 또 필요한 물품 몇 가지 챙겨서 네. 출발했어요. 네. 어느 정도 가서 후회하셨어요? 후회는 미국에선 절대 후회를 안 했고요. 뭐 그래요? 매일매일 저한테 정말 예상을 못했어요. 제가 한번 질문 하나 역으로 드려봐도 될까요? 아, 하세요. 낯선 사람 집으로 초대할 수 있으세요?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으세요? 어렵죠. 어렵죠. 네. 저도 이게 믿겨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때가 2007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첫날부터 일어난 거예요. 오. 공원에서 네. 한 가족을 만났는데 네. 제가 그냥 내가 어디에 텐트를 쳐야 될지 몰라서 공원을 좀 소개해달라라고 길을 물어봤을 뿐인데 진짜 위험한 사람이네요. 아 그런가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진짜 위험한 사람들. 근데 그 마을은 되게 작은 마을, 되게 고즈넉한 오. 시골 마을이어서 네. 물어봤는데 그때 아이리시계 네. 가족이었는데 오히려 저한테 반문하더라고요. 왜 힘들게 텐트 치고 자려고 하냐? 네. 너 오늘 세계 일주 첫날이야? 아.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오. 예상을 못했잖아요. 네. 첫날 그렇게 잤어요. 어허. 둘째 날 그렇게 또 이동했거든요. 네. 또 길을 물어보잖아요. 네. 당황했어요. 네. 야 우리 아들이 지금 도회지로 나가 있는데 방이 비어 있다. 그냥 너 왜 고생하냐? 자고 가. 오. 보스턴에 갔거든요. 네. 이제 뭐 도시잖아요. 네. 경찰서에 갔어요. 캠사이트 좀 알아볼.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종이지도 스마트폰 하나 시대에. 가지고 네. 다녔으니까. 네. 근데 보스턴에서는 제가 오늘은 내가 게스트하우스 네. 모텔에서 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갔어요. 아하. 근데 경찰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 보스턴 경찰 본관으로 갔거든요. 아. 경찰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왜 캠사이트를 찾고 있냐고. 네. 너 괜찮으면 오늘 경찰서에 하룻밤 자고 가라고. 오. 아, 그런 일들이 연이어 있었다. 말도 안 되게. 아. 그리고 샌디에이고 가는 그날까지 아. 저 충격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고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개입과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또 확신합니다. 그럼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외롭진 않았어요? 외로운 거는 미국에서 외롭지 않았어요. 항상 매일매일 저를 초대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 저녁 때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네. 이동은 혼자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내가 그걸 어느 정도를 이동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진도가 안 나가니까.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안 외로웠어요? 미국에서는 외롭지 않았고요. 너무 모든 게 생경스럽고 재밌었고 신났고 내가 이 자전거로 여행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한 네. 6개월 그 도파민이 계속 분출됐던 것 같아요. 미국을 일주하는데 자전거로 샌디에고까지 뉴욕에서 6개월 걸렸어요? 보통 3개월 걸리는데 네. 저는 중간에 저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6개월 어떻게 했지? 그거 비자 자체가 6개월까지 됩니다. 6개월 당시에는 6개월까지 당시에는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꽉 채워서 네. 그렇게 미국을 하셨고 그 다음엔 어디로 가셨어요? 이제 바로 이제 중미 남미로 계속 가야 돼서 네? 샌디에이고에서 멕시코 국경의 티후아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샌디에고까지 갔다가 그 멕시코 국경까지 또 자전거 타고 간 거예요? 네. 우와 그것도 한참 걸릴 텐데. 하지만 거기 경치는 좋았겠네요. 그 해변 따라 갔으면. 풍경이 달라지더라고요. 멕시코 딱 들어가는 순간. 그렇죠. 예, 긴장도 많이 되고. 근데 남미 쪽 가면 물론 좋은 분들도 많으시지만 거기도 위험한데요. 남미가 제 세계 일주 과정에 여정에 가장 좀 힘들고 위험했던
그럼 땅이었습니다. 멕시코 들어가서 저 밑에 칠레 끝에까지 간 거예요? 칠레 산티아고까지 갔고요. 예? 브라질로 가야 돼서 네. 거기서 안데스를 넘어서 이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해서 브라질로 갔습니다. 안데스를 자전거 타고 넘었어요? 네. 안데스를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넘어요? 난리가 났죠. 그때 그 안데스 산에 예? 거기 스키장이 있었는데 예? 스키장 그 주인이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밤에 도착했거든요. 와. 너는 여기 어떻게 왔냐? 아니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갈 네. 거리가 그리고 너무 위험한데. 그래서 저를 공짜로 재워줬습니다. 그리고 옆에 스키어들과 등산 전문가들이 우리 문 목사님은 자꾸만 공짜로 잔 얘기만 하는데 여행은 제가 볼 때는 공짜로 잔 것도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 과정이 너무 제가 자꾸 위험하다 해서 그만큼 대단한 스토리라는 얘기예요. 네네. 안데스를 자전거로 넘어간다는 건 왜냐면 어느 그냥 산골에서 산 중에서 그냥 자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몇 번 그랬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게. 거기 곰도 있을 거고 춥고. 네. 그 정말 더 궁금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야기 알겠습니다. 안데스 넘어가는 거기서부터. 한 가지 제가 네. 힌트를 드리자면 네. 지금까지 제가 아까 공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건 아프리카를 위한 빌드업입니다. 아프리카 더해요? 알겠어요 우선.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오셔서 그 남은 여정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가이자 목사님이십니다. 문정성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